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8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광주대 교수 한 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성년 광주대 교수, 현 KBS 이사입니다. 이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에 TV조선 재승인 그 심사 당시에 이 사람이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국장과 과장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이때 이 조작에 가담한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략 한 서너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너 명 정도한테 방송통신위원회 국장하고 과장이 TV조선 점수 이 공정성 부분 이렇게 좀 낮게 해주세요. 왜냐 한 번 제출했었는데 그걸 고쳐달라 해서 TV조선이 그러니까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탈락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거죠. 그 이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TV조선이 653.39점 이걸 받았습니다. 총점은 10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으면 이게 이제 몇 가지 이 부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각 이렇게 뭐 6개 부문인가 있다고 하는데 각각 점수를 매겨서 총점이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을 해줍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점심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점심사사항. 그게 뭐냐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뭐 이런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중점심사 항목입니다. 이 중점심사 항목인 만점이 210점인데 TV조선이 104.1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들 이 사람들이 뭔가 점수를 매겼을 텐데 그 매긴 점수를 고쳐달라고 해서 그 고친 점수로 합산해 보니까 104.15점 210점에 50%면 105점이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걸 탁 미달하도록. 근데 왜 이랬을까? 과락제도가 있거든요. 과락제도라는 건 뭐냐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요 중점심사사항이라고 하는 데에서 50%가 미달하면 승인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50%의 몇 점입니까? 이게 0.85점 낮도록 점수를 조작한 거죠.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은 그 점수들을 다 받아봤으니까 받아보고 딱 재승인 안 되는 그 기준 그걸로 조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의 사항이 있는데 자, 이 중점 심사사항은 과락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50% 미만. 그러니까 650점이 넘더라도 3년 전에 TV조선처럼 넘더라도 여기에서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아니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조항을 악용을 해서 이 TV조선의 목줄을 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이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이나 과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정권적 차원의 결심이거나 아니면 방송통신위원장의 판단이겠죠. 이게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의 종용이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맨 처음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장도 이어서 구속이 됐습니다. 2월 1일 날 국장이 구속됐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번에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성년 교수가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 구속되고 국장 구속되고 이제 당시 심사위원장 구속된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 남았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남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과 과장의 결정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검찰은 이게 어떤 걸 의심하고 있냐면, 이게 작년 9월 정도부터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수사 결과가 그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 3차례 있고 이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구속한 거고, 검찰이 의심하는 거는 당시 심사위원이 12명이었는데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윤석열 교수고, 이 사람들이 합숙소에 들어가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합숙소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점수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2명 중에서 3사람이 밤사이에 평가 점수를,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낮춘 거죠. 특히 요 과락, 방송의 공정성 어쩌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고쳐달라 이래서 낮춰준 것 아니냐, 요게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건 명백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 국장 구속되고 이제 어제 심사위원장이 구속이 됐으니까 남은 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그런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월 16일,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사는 집,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이런 데 다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원연 출신이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 임명이 돼서 오는 7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인데 그 자리 내놔라.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장관급이니까 자리 내놔라. 아마 그런 메시지가 당연히 담겨 있겠죠.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이런 걸 노리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단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그 사람의 임기 또는 사퇴 압박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과장이 구속이 되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심정이고요. 아직도 과장의 결백함을 신뢰를 하고요. 본인이 당당히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꼬리 자르기. 본인은 모르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장과 과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게 사퇴 압박용이냐 아니냐? 전 사퇴 압박용이라고 봅니다만은 그거와 별개로 죄는 죄다. 죄는 밝혀야 되는 거죠. 범죄 혐의는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권이 TV조선뿐만 아니고 소위 비판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TV조선이 비판적 성향을 보였는지도 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죠. 근데 얼마든지 목줄을 죄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이 수시로 우리한테 와서 검사받아라, 검열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TV조선 재승인하면서, 조건부 재승인하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붙였습니다. 10가지가 훨씬 넘는 조건들을 붙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송은 다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정권의 어떤 것을 보도를 해가면서 실명도 공개하고 혐의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데 TV조선은 그거 못합니다. 왜?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불려가서 온갖 해명하고 압박받고 이래야 되는 거.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고, 그 전에 이효성 위원장으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TV조선에 대해서 또 채널A에 대해서, 왜냐면 흔히 얘기하는 이명박 정부 때 4개의 종편을 허가했죠. TV조선 채널A, 그 다음에 MBN, 연합뉴스Y. 근데 MBN과 연합뉴스Y에 대해서는 그런 압박이 별로 가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이다 이런 일반 시청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평가는 아니겠죠. 그런데
채널A와,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채널A와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TV조선은 비판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공정성이라는 그 점수에서 TV조선은 과락이고 채널A는 그 당시에 109.6, 이러면은 절반이 105점이라고 했죠. 4.6점 넘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심사위원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50% 과락제도, 이 공정성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정성이라는 게 고무줄이다. 예를 들어서 민원연 출신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면 TV조선과 채널A는 종일 편파 방송하는 걸로 아마 보일 겁니다. 민원연은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뭐 외곽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민단체라는 그런 그 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외곽단체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출신의 시각으로 보면 편파죠.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으면 다 편파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 공정성을 평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공정성 어쩌고 하는 이거의 과락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50%로 올렸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자, 이 점수 조작이나 또는 이른바 비판 언론에 대한 옥죄기, 이 기획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걸 과락을 40%에서 50%로 올렸을까요? 그때부터 요 정도로 강화해서 그리고 여기서 공정성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래서 자, 조금 비판적이야? 두고 보자. 이런 잉태기였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권적 차원의 기획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는 이때 한두 개의 종편 정도를 이걸 그 기회로 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아마 추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장 정도의 판단으로 TV조선 그 종편 심사 점수 조작,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 조짐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 과락을 강화하는 것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효성 위원장 뒤에 이어서 한상혁 그 위원장이 이어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적어도 한상혁 위원장까지는 확실하게 이 범죄 영역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정권적 차원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윗단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갔는지는 이제 한상혁 위원장을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이지만 어쨌든 간에 한상혁 위원장까지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지금 자기는 모르고 뭐 국장 과장의 결백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가 이제 한상혁 위원장을 남겨두고 있고, 한상혁 위원장이 어떤 예를 들어서 꼬리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윗선으로도 충분히 확대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